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잘못된 밀떡 상식입니다. 오늘 주제는 정조대왕암은 구식인가? 이 주제로 가져왔어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정조대왕암이 어떻게 구식이냐? 정조대왕암 이번에 취역한 따끈따끈한 구축함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봤을 때 어디서 이제 구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댓글에 이제 이거 정조대왕암 구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식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디서 좀 잘못 듣고 오셔가지고 약간 쌉소리를 하시는데 왜 구식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채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 정조대왕암이 구식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반박한 거를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서 반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실제로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A사 레이더가 없는 구닥다리 레이더를 달았으면 대포 낯쏘지 이지스함이 아니지 않나요? 요즘 쿠남 트렌드가 통합 마스터인데 왜 통합 마스터 안 쓰나요? 스파이1 레이더 들어갔는데 아타고는 스파이6에 비해 2등급이나 차이가 나서 후졌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방산비리가 있다. 로키드 폐사급 레이더 한 세대 전 구형 달아놓고 헛소리. 진짜리죠. 진짜 쌉질입니다 진짜. 이 댓글들은 어디서 갖고 왔냐? 다산 정약용암 취역하자마자 이제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의 댓글들이에요. 어메이징합니다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사람들은 약간 앵무새 같거든? 진짜 어디서 한 말을 그대로 진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내 채널의 댓글에 달아. 매크로들 같아 진짜로. 이런 사람들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무시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매크로 같은 댓글들을 보고 진짠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냥 이렇게 주장만 해놓으면은 약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실제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리고 저도 실제로 요런 댓글들을 보고 낚였어요. 이런 말들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어떤 내용에 낚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런 시절이 있어요. 뭐 여튼 이 내용들을 반박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 이 내용들을 대충 요약하면 대충 3가지 문장으로 요약이 되거든요. 이렇게 요약이 돼요. 자, 첫 번째,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구식 레이더를 사용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A사 레이더가 이미 나왔는데 왜 아직까지도 폐사 레이더 이런 구식을 사용하냐. 여기 두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니 이거 선체가 구식이지 않느냐. 스텔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전에서는 쓸모가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1번부터 반박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구식 레이더인가? 일단 스파이1 레이더는 굳이 따지면 구식은 맞습니다. 이 구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옛날에 나왔단 소리예요. 옛날에 나온 레이더를 아직까지도 사용하냐라는 이런 어투로 말하면 잘못된 건데 예전에 나온 레이더 쓴다라는 의미에서는 구식 레이더는 맞긴 하죠. 근데 그런 의도로 쓰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들은 옛날에 썼던 진짜 낡은 레이더를 썼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구닥다리다 이런 소리를 의도로 말하는 거잖아. 근데 구닥다리는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로 왜 구닥다리가 아니냐,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이 스파이1 레이더가 왜 구닥다리가 아니다 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선 스파이1 레이더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그런 헤리티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은 스파이1 레이더는 USS 노텀 사운드라는 배에서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한번 달렸고요. 이때 최초의 이지스 시스템도 등장합니다. 이 이지스 시스템은 로키드 마틴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스파이1 및 이지스 시스템을 실험하기 위해서 장비된 실험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얻은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초의 이지스함인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이 건조가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이 73년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레이더로서 정말 꽤나 오래된 레이더 모델 중 하나예요. 이렇게 오래된 레이더를 왜 쓰냐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는 위상 배열 레이더의 원리를 이해를 하면은 오래됐다고 해서 성능이 걔 별로 그 구닥다리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위상 배열 레이더의 원리입니다. 조금만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은 이 안테나 하나하나에서 파동을 방사를 해. 당연히 파동이 중첩이 될 거 아니야.
그 파동의 중첩과 간섭을 이용한 원리예요. 잘 보면 지금 방사를 하는데 똑같은 타이밍에 안테나가 방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중첩이 되잖아요. 위쪽에 이렇게 중첩이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빠바바방 쏘면은 이 방사하는 각도가 변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안테나 소자 하나마다 파장을 방사하는 타이밍을 조절을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위로 레이더를 방사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안테나들끼리의 방사 타이밍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상 배열 레이더가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 위상 배열이라는 게 이 위상, 여기 있는 이 위상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정교하게 안테나의 방사 타이밍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하드웨어를 뛰어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굉장히 높은 기술의 소프트웨어링이 필요해요. 지금 이것만 봐도 이 방사 타이밍을 조절하는데 이 방사 타이밍을 뭘로 조절해? 사람이 조절할 건 아닐 거 아니야. 디지털로 조절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소프트웨어링 기술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요, 위상 배열 레이더는 안테나에서 파동이 방사하면 그 파동의 중첩과 간섭의 원리를 이용해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안테나에서 파동을 방사하는 타이밍을 어떻게 조절하냐가 가장 핵심 기술 중 하나예요. 근데 이 타이밍을 어떻게 조절하냐가 핵심 기술이라 했단 말이야. 그럼 이 핵심 기술은 노하우겠죠. 노하우라는 건 뭐냐? 제가 괜히 이거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위상 배열 레이더를 이용해가지고 방사 타이밍을 조절하고 잡은 표적을 트래킹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링 노하우가 필요하잖아. 50년 동안 쌓아왔어요, 얘네들은. 이 스파이원 레이더 자체는 50년이 된 그런 레이더가 맞아요. 근데 그 하드웨어를 어떻게 세밀하게 조절하냐는 지금까지 해오는 거란 말이야. 50년 동안 해온 거란 말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50년 동안 그럼 이 노하우를 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거 나무위키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스파이원 레이더 깔 거면은 나무위키로도 정독해 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급하고 정조대왕급은 똑같은 1D V 방식을 쓰는데, 얘는 이제 연안에서의 극심한 전파 방해와 악천후 등의 환경에서 연안전 탐색력을 강화된 앱니다. 얘가 이제 사실상 이제 스파이 1D 레이더의 막바지라고도 하는 레이더예요. 나머지 F하고 K는 이제 경량화 버전이고요. 앞서 말했지만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위상 배열 레이더의 핵심은 뭐냐? 레이더의 파장을 방사하고 반사된 표적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거든요. 하드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드웨어가 좋으면 더 깔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하드웨어보다는 얼만큼 프로그래밍을 하느냐의 역량이에요. 이 표적이 뭔지 어떻게 알아? 레이더가 이 표적이 비행기다, 이 표적이 뭐 그냥 잡음이다, 이런 걸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 다 소프트웨어로 판별을 하고 구별을 하는 거란 말이야. 소프트웨어링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도 그러면 미국한테 기술 받아와가지고 그런 걸 만들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겠습니까? 안 줘요! 스파이원 레이더 및 이지스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코드는요, 이거 동맹국들에게도 절대 공유하는 1급 기밀입니다. 그 뜻은 뭐냐? 만약에 우리가 위상 배열 레이더를 만들고 그거를 지금의 스파이원 레이더 혹은 지금 스파이 6 레이더만큼의 그런 이제 정밀한 레이더를 만든다고 한다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독자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독자적으로 계속 실험 데이터를 쌓으면서 수정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은 이미 돼 있고 우리는 안 돼 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미국이 최강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지스 시스템 계속 쓰는 거고 우리도 이지스 시스템 계속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해결이 됐습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구식 레이더를 사용한다. 일단 구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스파이원 레이더만큼의 성능을 내는 레이더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니까? 없어. 스파이원 레이더가 구식이라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스파이원 레이더만큼의 성능을 가진 레이더를 가져와봐. 없어요. 물론 이제 충남급 호위함에 들어가는 그 위상 배열 레이더, A사 위상 배열 레이더 그거 가져오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성능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개발진들의 노력과 연구 끝에 스파이원 레이더의 그런 소프트웨어링 기술을 따라잡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해요. 스파이원 레이더보다 국산 레이더가 더 좋을 수 있지 않냐. 심지어 A사 레이더인데 폐사 방식보다 A사 방식이 훨씬 더 좋은 거는 사실이니까.
A사 레이더를 사용하는 충남급 호위함이 더 좋은 기술이고 그냥 국산 쓰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이 치는 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100% 구라를 치지 않아요. 꼭 한 70%가 구라고요. 30%는 사실이에요. 일단 A사 레이더가 패사 레이더보다 좋은 건 맞잖아. 거기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카메라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카메라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집에 카메라가 있고 이제 렌즈 군들도 이제 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메라를 좋아하면은 이제부터 비유하는 거에 굉장한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 왼쪽은 캐논의 DSLR입니다. 7D네. 5D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DSLR 풀프레임으로 렌즈까지 다 구비했어. 그때 구비한 가격이 대충 700만원에 이 세트를 다 샀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꽃 구경 갈 때 꽃도 찍고 풍경 사진 찍을 때 풍경도 찍고 인물 사진 찍을 때 인물 사진도 찍고 여친은 없으니까 여친 사진은 못 찍고 어쨌든 그런데 갑자기 소니가 와가지고 님들 이 미러리스가 나왔어요. 미러리스 되게 좋아요. 기존의 DSLR보다 훨씬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7 마크3라는 소니에서의 카메라가 나왔을 때 얘기인데 실제로 미러리스가 좋은 게 나왔는데 DSLR 이렇게 장비를 구비해 놓은 사람이 과연 미러리스로 갔을까요 그때? 안 갔어 이때. 왜 안 넘어갔냐? 렌즈군이 없어서요. 그때 소니의 렌즈군이 얼마 없었거든. 서드파티 렌즈도 얼마 없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렌즈가 얼마 없었어. 근데 왜 넘어가? 물론 좋은 거 알아요. 내가 이만큼 이제 다 풀세트로 해놓고 캐논의 생태계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이 생태계를 캐논의 생태계를 포기하는 거잖아. 이게 일단 첫 번째고 이 소니 생태계는 아직 제대로 된 렌즈가 구비가 안 돼 있어. 그럼 왜 넘어가? 기다려야지. 물론 저는 이때 넘어갔습니다. 그냥 있는 렌즈 다 팔고 바디 다 팔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넘어간 거고요. 실제로 안 넘어간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넘어갔어요. 왜 이렇게 카메라 이야기를 오래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캐논 생태계에서 소니 생태계로 넘어갔을 때 디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안 넘어갔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의 생태계 안에서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다른 이제 전투 시스템의 생태계로 넘어간다. 그러면 넘어갈 때 메리트가 필요한데 메리트가 없으면 왜 넘어가냐라는 논리가 나오잖아요. 자,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 안에서는 뭘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구식은 맞아. 자, 그러면 스파이월 레이더 포기하고 이지스 시스템을 포기한다고 쳐. 그럼 얘네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SM3 미사일 못 씁니다. SM6 못 씁니다. 당연하겠지만 SM2 당연히 못 써요. 얘네들을 다 포기하고 넘어갈 메리트가 있냐? 스파이월 레이더가 패사 방식의 레이더라서 이제 등장하는 A사 레이더보다 구식인 거는 인정하겠는데 스파이원 레이더와 이지스 시스템을 포기하자니 얘네들을 포기해야 된다고. 그럼 이걸 포기하고 뭘 쓸 거야?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요? 물론 이제 유럽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독자 규격 쓰죠. 왜냐면 유럽 애들은 미국의 시스템에서만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독자 개발해가지고 아스타 미사일 시리즈라든지 다양한 미사일 군들을 준비해 뒀고 그리고 거기에 맞춘 전투 시스템도 다 구비를 해놨기 때문에 유럽 애들은 굳이 이지스 시스템을 안 쓰더라도 자기네들 규격을 쓰면 된단 말이야.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군 미사일밖에 아직 없습니다. 전투 체계는 한화 네이벌 쉴드라고 있어요. 우린 아직 해군 대공 미사일밖에 없다니까. 방공 시스템만 얘기하는 겁니다. 대잠 대함 시스템 요거는 아예 그냥 포함을 안 해놨어요. 그냥 딱 대공만 본 거예요. 이 스파이원 레이더하고 이지스 전투 체계를 포기하는 대가가 이거라니까? 하나 전투 시스템 안에서 있는 생태계는 지금 현재까진 해군 대공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추후에 2030년대 이후엔 함대공 유도탄2, 해상형 LSM이라고 해서 대탄도 미사일도 개발을 한다고 하고 다양한 국산 미사일이 나온다고 예정은 돼 있는데 그건 2030년대 이후의 얘기예요. 지금이 아니야. 한 10년 기다려야 돼. 그럼 10년 뒤에 개발되고 난 다음에 넘어가도 되는 일이야. 근데도 이걸 구식이라고 그걸 포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10년 동안의 공백을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이 대신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왜 정조대왕 A사 레이더 아닌데 왜 아직도 패사 레이더 쓰냐 이런 식으로 비난할 이유는 없는 거죠. 아니 그럼 스파이6 레이더를 쓰면 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죄송한데 스파이6 레이더는요 아직 미국만 씁니다. 물론 일본이 차기 이지스 호위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형으로 이제 스파이6 레이더를 장비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그건 예정이잖아요. 아직 건조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 첫 번째로 스파이6를 수출을
허가하냐도 문제예요. 이제 1번하고 2번은 해결됐어요. 약간의 좀 정리를 좀 드리자면 1번 정조대한 거 구축하면 구식 레이더를 사용한다. 반박. 그거 말고 그럼 뭐 쓸 건데? 아, A사 레이더 나왔는데 왜 아직도 폐사 레이더 쓰냐? 반박. 그러면 딴 걸 쓰면은 SM 시리즈 미사일 다 못 쓰는데? 라고 반박을 하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주 간단한 반박이에요. 1번하고 2번을 묶어서 반박하면, 야, 그러면 스파이원 레이더하고 이지스 시스템 조합,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냥 없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병원을 가보셔야 되는 분들이고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선체가 구식이고 스텔시하지 못하다. 이거 진짜 답답한 그런 부분인 건데요. 이 1번하고 2번은 그래도 그나마 논리가 있거든. 근데 3번은 진짜 무식하다라고밖에 생각을 못하겠어요. 아니, 애초에 이 모델 자체가 알레이버크크 플라이트 2A형이라고. 자, 생각을 해봐요. 알레이버크크 구축함이 왜 나왔어? 스파이원 레이더하고 이지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최적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함이에요. 애초에 이 군함의 형상 자체가 이지스 시스템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최적화한 배란 말이야. 이 배를 가지고 만들어야 이지스 시스템이 최적화된다고. 근데 이걸 포기하고 통합 마스트를 가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네. 아니, 그 통합 마스트를 만들면은 이 스파이원 레이더를 그 통합 마스트 위에 올릴 수는 있어? 그냥 요새 통합 마스트인데 왜 너는 통합 마스트 아니냐, 막 이딴 소리 하는 거란 말이지. 네가 만들어 보던가. 이 알레이버크크 구축함은 정말 시대를 뛰어넘어서 정말 잘 만든 배입니다. 이건 인정하셔야 되는 게 F-22가 등장했을 정도의 혁명적인 그런 무기였어요.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맞춘 그런 굉장히 잘 만들어진 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재설계를 할 필요도 굳이 못 느끼고, 물론 이제 재설계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서 요새 문제가 되긴 해요. 이 형상 자체가 이제 슬슬 한계에 온 건 사실이에요. 이젠 더 이상 확장을 하고 싶자니 더 이상 확장성을 뭔가 마련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미 다 썼어. 지난 50년 동안 확장성을 위해서 약간 배려를 해놨던 그 배수량을 다 썼어. 이제는 진짜 완성형이에요. 더 이상의 발전은 힘들어. 그래서 이제 DDG-X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이 그 DDG-X 사업이 망해가고 있다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1, 2, 3번 중에서 이 3번이 가장 멍청한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자, 1번, 2번, 3번 다 반박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리 할 때마다 느끼는 제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싶은 그런 기시감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봤냐? 이거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이때 실제로 낚여가지고 F-15가 진짜 구형 전투기라서 사면 안 되는 전투기인 줄 알았어요. 낚여가지고. 그거 1970년대 나온 전투기인데 그거를 왜 사냐? 차라리 라파를 사라. 저 진짜로 낚였었습니다, 이때. 그래가지고 진짜 라파를 안 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F-15 이 사면 안 된다. 네, F-15 정답이었죠. 지금 시점에서 이걸 보면 얼마나 멍청한 소리야, 이게. 뭐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그리고 알찬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뿅!